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모듈로 준비를 했는데요. 주제는 모듈이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이유는 비트를 알아보고자 모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트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비트에 대해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주로 잠시만요. 사람들이 말할 때 빠르다, 편리하다, 간편하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했을 때에도 느낀 점은 빠르다, 편리하다, 간편하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를 접하게 되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마법 같다, 그냥 편리한 도구다 이렇게도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트는 과연 무엇 때문에 빠른 것일까요? 그리고 비트는 어떤 도구인지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ES 모듈스 혹은 웹팩, 그래서 웹팩과의 차이점, 그러면 또 호기심이 생기는 게 웹팩은 왜 나온 거지? 하면은 웹팩에서의 번들링,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커먼 JS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꼬리를 물게 되면서 궁금증이 생겨나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 모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모듈이랑 그 다음으로 모듈의 연대기 훑기, 웹팩에 대하여, 그리고 비트는 왜 빠른 것인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앞에 단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비트이기 때문에 이런 모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비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과정으로 얇게 훑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중요한 것은 비트가 왜 나왔고 무엇 때문에 빠른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흐름을 잡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럼 모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관련 정의를 살펴보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독립적인 단위로 묶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의 요소로는 저희가 많이 봐왔던 코드의 형태로 임포이츠, 코드, 익스포이츠로 이루어지는데요. 임포이츠에서는 외부 모듈의 기능을 가져오기, 코드에서는 그 모듈의 보유한 코드들, 익스포이츠는 외부 모듈에서 해당 변수나 함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보내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듈의 장점으로 5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은 재사용성으로 하나의 모듈은 코드의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결합성, 모듈은 더 나은 기능을 위해 함께 연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 영향력, 모듈은 npm을 통해 쉽게 설치될 수 있고, 그리고 독립성, 모듈은 테스트하기 용이하고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조직성으로 모듈은 거대한 코드 베이스에서도 관리하기 쉽다라고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에 대한 개념을 잡고 이런 모듈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런 연대기를 훑고자 합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파일에 따라 코드를 분리하는 것인데요. 코드를 봤을 때 3개의 스크립트가 존재합니다. 처음은 users.js, 그 다음에 test1.js, test2.js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파일은 users 파일에서는 유저에 대한 데이터로 유저 A, 유저 B, 유저 C에 대한 배열이 있고 test1에서는 그 test1 get users라는 함수, 이거는 유저를 출력하는 함수이고요. test2도 비슷하게 users를 출력하는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구성했을 때 그 예상된 결과는 제대로 나오는데 과연 이게 모듈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면은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바로 윈도우 객체, 즉 전역 객체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코드를 보시면 윈도우로 접근이 가능해서 이름이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간 형태로는 IIFE로 즉시 실행 함수가 있는데요. 즉시 실행 함수는 밑에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소괄호를 감싸는 형태로 선언과 동시에 실행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를 살펴보면 이번엔 4개의 스크립트로 앱이랑 유저스, 테스트1, 테스트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앱에서는 그 객체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스 파일에는 그 즉시 실행 함수로 감싸는 형태로 앞서 선언한 앱 내부에 유저스를 넣는 형태로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으로 테스트 1에서도 즉시 실행 함수 형태로 함수를 선언하고 앱에 있는 객체로 그 함수를 넣는 형태입니다. 이전과 유사하게 테스트2도 함수를 넣는 형태죠. 그래서 합쳐진 코드 형태를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그 파일에 따른 그 코드를 봤을 때와 달리 전역 객체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IIF 이러한 방식도 결국에는 앱 객체 안에서 모든 임포트가 위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지 윈도우에서 앱으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름 충돌에 대한 에러는 똑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앱에서 이렇게 선언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엔 또 똑같은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이것도 앞서 살펴본 파일에 따른 분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스크립트의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돼 있을 시에 즉 여기서는 앱이라는 스크립트가 맨 아래로 위치하면은 이렇게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 이 새 스크립트에서 앱을 선언하기 전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 순서에 주의해야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코드 자체가 굉장히 쓰기가 귀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코드 예시로 작성한 것에서는 3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귀찮았기 때문에 나중에 파일이 더 많아지면은 여기에 따른 수고도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형태로 common.js가 나옵니다. common.js는 CJS라고도 불리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서버 등 범용적,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요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커먼에 대한 이 커먼이 이렇게 범용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먼.js는 동기적으로 동작을 하고 그 사용하는 구문을 봤을 때는 require 그리고 모듈스 expor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다시 하나씩 살펴보면 유저스에서는 데이터를 선언하고 이거를 내보낼 때 모듈.export도 내보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1을 살펴보면은 이 내보냈던 유저스 파일을 require로 받아오는 형태로 내부의 코드를 작성을 하고 똑같이 모듈.export로 내보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스트 2도 테스트 1과 유사하게 require로 받고
모듈.esports로 내보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코드를 보시면 왼쪽에서는 앞서 살펴본 세 개에 대한 파일에 대한 코드 내용이고, 오른쪽에서 테스트 3에 대한 파일에서 그 두 개의 테스트 1, 테스트 2에 대한 파일을 리콰이어로 받고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오른쪽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커먼 JS에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처음에 살펴봤듯이 커먼 JS는 동기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모듈에 대한 환경은 프론트엔드이기 때문에 서버가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듈을 요청받는 동안 동기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연이 발생하게 되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에 대한 비동기 지원이 필요했는데 이때 잠시 웹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웹팩은 나중에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차치하고 그 다음으로 ES 모듈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ES 모듈스는 ESM이라고도 불리며 똑같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ES 모듈스는 자바스크립트 공식 모듈이다. 그리고 비동기적으로 동작한다. 사용하는 구문은 저희가 많이 봐왔듯이 임포트, 익스포트 구문을 사용한다. 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살펴보면 유저스에 대한 데이터가 선언이 되고 이것을 내보낼 때 export라는 구문을 사용하고 테스트 1에서는 import로 그거 내보냈던 파일을 받아온 형태로 똑같이 내부 코드를 작성하고 export로 다시 내보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스트 2도 테스트 1과 유사하게 코드가 구성되어 있고 정리된 코드를 보면은 index.html에서 스크립트 내부에 임포트로 두 개의 파일을 불러오고 이거를 실행했을 때 오른쪽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 모듈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스크립트 태그에 타입은 모듈이라는 것을 추가해야 되고 서버를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ES 모듈스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유저가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ES 모듈을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아닌 이전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 이러한 모듈이 지원받지 않는 형태인 거죠. 그 다음으로는 여러 모듈을 가져오기 위해 매우 많은 네트워크 요청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코드에서는 테스트 1, 테스트 2, 유저스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한 네트워크 요청이 이루어졌고 만약에 파일이 엄청나게 많을 시에는 이러한 파일에 대한 네트워크 요청이 이루어져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웹팩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넘어가서 웹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커먼JS랑 ES 모듈을 살펴봤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을 정리하면은 커먼JS는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ES 모듈스는 모든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 다음으로 ES 모듈스는 매우 많은 네트워크 요청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개념으로 웹팩은 번들링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는데 이 번들링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결합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에서 여러 개의 JS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웹팩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오른쪽에 하나의 파일로 그 동작하는 그 파일로 그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이러한 문제들을 번들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웹팩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듈 파일들이 또 똑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코드 하나만 변경되어도 이 모든 파일을 번들링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힘듦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엔트리 포인트에서 시작돼가지고 코드를 만약에 변경하는 일이 있으면은 이러한 모든 모듈에 대해서 다 번들링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 레디까지의 그 과정에서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형태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비트는 왜 빠른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알아볼 때 디펜던시, 소스 코드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펜던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치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에서는 로데시를 사용할 때 이 로데시 라이브러리는 600개의 모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같은 코드를 사용했을 때 아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600개에 대한 HTTP 요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비트는 이 일에 접근했을 때 이런 외부 라이브러리는 개발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 저희가 내용이 바뀌지가 않는 일반적인 소스 코드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일반적인 소스 코드는 사전에 미리 번들링을 진행을 하고 캐시 작업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전 번들링 과정에서 비트는 ES 빌드를 통해 진행을 하는데 이 ES 빌드는 기존의 번들러 대비 10배에서 10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전 번들링이 진행이 되었을 때 600개의 HTTP 요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HTTP 요청만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캐시도 이루어져서 이런 외부 라이브러리에 대한 디펜던시가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맥스 에이지가 3153600 그리고 이뮤테이블과 같이 캐시가 처리가 돼서 이거는 1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다음에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똑같은 요청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스 코드가 있는데요. 소스 코드는 저희가 개발할 때 있어서 코드를 작성하는, 즉 수정이 매우 잦은 코드들로 이와 관련해서 비트는 이때 ES 모듈스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말은 브라우저가 번들러 역할을 하게 하면서 브라우저 요청에 따라 이런 모듈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서버가 준비가 되고 브라우저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서 엔트리에서 저희가 현재 보는 화면에 따라 그와 관련된 모듈들에 대한 그 처리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트리에서 저희가 보는 화면인 라우트에 대한 관련된 모듈들에 대한 이러한 번들 작업이 아닌 그런 요청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가 빠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마무리를 하자면 키워드를 살펴봤을 때 커먼JS를 들으면 즉 서버나 뭐 동기가 떠오르면은 좋을 것 같고 ES 모듈스를 들었을 때 브라우저 비동기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팩은
번들링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고, 이러한 번들링을 넘어서 이제 비트에서는 ES 모듈스를 저희 이 빌드 개발 과정에서 활용하는, 그렇게 큰 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를 사용했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도 편하게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고, 감사합니다.